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66부 고메이 천하 의문의 죽음을 당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겁니다. 1867년 1월 10일 도쿠가 요시노부는 고메이 천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에도 막부의 새로운 쇼군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은 최후의 쇼군입니다. 당시 쇼군 요시노부가 처한 상황은 그다지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시노부의 가신들은 요시노부가 쇼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판국의 쇼군 대봤자 좋은 꼴 보기도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 진짜 마지막 쇼군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 마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노부가 일단 쇼군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럼 당시 처한 상황이 왜 좋지 않았냐? 일단 1차적으로는 제2차 조슈 원정, 혹은 4경계 전쟁이라고도 불렀죠. 이 원정에서 에도 마쿠가 그야말로 참패를 하게 되면서 급하게 휴전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휴전령이라는 것이 조슈번하고 명확하게 합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에도 마쿠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조슈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조슈번이 혹시라도 휴전령을 무시하고 그냥 공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답도 없는 내전 상태로 계속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이 요시노부가 미토번 출신이죠. 그리고 그 미토번 출신 낭인들에 의해서 이 나오스케 다이로가 참사를 당한 사쿠라다 문밖의 변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미토번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얘가 분명히 도쿠가 가문의 반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이제 막부 중신들 사이에서 미토번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요시노부가 새로운 쇼군 자리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요시노부는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노부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고메이 천황이었죠. 사실상 이거 하나가 정말 무적에 가까운 치트키였어요. 왜냐면은 현재 에도 마쿠가 일본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서, 아니 에도 마쿠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 세력이 됐던지 간에 일본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반드시 천황의 힘을 등에 업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에도 마쿠가 꺼내들었던 카드가 뭐였냐면은 공가와 무가를 하나로 합친다. 이른바 공무합치론이었죠.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선대 쇼군이었던 도쿠가 이에모치하고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인 가즈노미야 사이의 혼담이었습니다. 둘이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고 이 사이에서 아들만 나왔으면 그냥 게임 오버인데, 문제는 이제 끝내 아들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에모치가 세상을 뜨게 되면서 요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도마쿠 입장에서는 피곤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에모치 쇼군이 급사한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 이 공무합치론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애도 못 낳는 상황에서 가즈노미야가 미망인이 됐어요. 그러니 엄격하게 말하면은 천황 일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쇼군 일가에 대한 집착을 보일 필요도 원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고메이 천황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인물이 바로 요시노부였고, 그 요시노부가 쇼군 자리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공모 합치론은 여전히 건재하고 굳건했다는 거죠. 만약 이대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떻게 이제 천황 측에서도 적당한 이제 확률을 요시노부가 다시 혼인을 갖다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고메이 천황의 지지가 있는 이상 요시노부는 적어도 명분 싸움에서는 언제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요시노부에게 맞서는 상대는 그게 누가 됐던지 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조정의 적, 천황이 인정한 역적으로 그렇게 오명을 뒤집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삼국지에서 있는 그 조조가 헌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사실상 이제 중원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형국이랑 좀 유사한 포지션으로 요시노부가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애초에 도막파도 사실은 조낭 양이를 갖다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도막파도 대강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어떠냐면은 조낭과 양이 중에서 어디에 좀 더 방점이 찍혀있냐면은 사실은 조낭이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양이는 그냥 코스프레 수준이고 진짜 핵심은 결국에는 전황인 셈인데 그 도막파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조슈번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노부가 고메이 천황을 등에 업고 조슈번을 역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슈번이야말로 천황에게 맞서는 조적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제 아무리 조슈번이 전투에서 에도마코를 상대로 승리를 한다 한들 이게 빗발에는 승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조슈번이 내세웠던 명분이 조낭양인데 지금 그 조낭이 아예 성립이 안 돼 생겼다는 겁니다. 천황이 지금 조슈번을 조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투에서 이긴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때문에 요시노부는 이 불안한 전국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쇼군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믿고서 요시노부가 과감하게 쇼군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베팅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요시노부가 이런 권력을 갖게 됐던 게 그 권력 기반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기댄 거잖아요. 특히 고메이 천황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고메이 천황이 혹시라도 요시노부하고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메이 천황이 갑자기 홀라당 세상을 떠나버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요시노부가 쇼군 자리에 올라간 지는 20일 정도가 됐을 무렵인데 1867년 1월 29일입니다. 이날 밤에 아주 운명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죠. 요시노부가 이제 한참 쇼군 자리에 올라가지고 뭐 취임식도 하고 이제 자기 체제를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무렵이었는데 고메이 천황이 그동안 이제 쌓여온 심신의 피로도 풀 겸 교토 거리로 잠행을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 천황들은 별로 실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틈나면은 황궁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놀다 오고 스트레스도 풀고 머리도 식히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그에 비해서 조선 국왕들은 아주 철저하게 딴짓거리 못하게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잠행을 못합니다. 이런 거 할 엄두가 안 나요. 조선 국왕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조선의 숙종 같은 경우 야사 기록에 따르면 뭐 이렇게 잠행을 나가가지고 민심 여론을 갖다가 살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죠. 왜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그러한 국정 시스템 자체가 왕이 진짜 딴짓거리 못하게 살인적인 업무량을 주거든요.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아주 그냥 혹사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처지에 밤중에 몰래 나간다. 신하들 몰래.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조선은 사실 밤중에 통금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도 못 돌아다니게 이게 통제를 했던 나라거든요. 밤에 나가가지고 누구랑 뭐 만나서 뭘 하겠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뭐 조선은 그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들이 밤중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좀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오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그래요. 이때 고메이 천황을 수행한 인물이 놀랍게도 누구였냐면은 이미 실각을 당해서 정계 진출이 금지됐던 조정의 공경 대신 그동안 이제 단골로 나왔던 분이죠. 이와쿠라 도모미였습니다. 이와쿠라 도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파 세력들한테 찍혀가지고 사실상 이제 정계 진출 못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와쿠라 도모미는 요 무렵에 사스마번하고 이제 연출을 돼가지고 친사스마 인사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볼 건 그거죠. 현재 사스마번이 조슈번과 밀약을 맺고서 사초 동맹을 체결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와쿠라 도모미도 조슈번 측하고 나름의 그런 썸씽이 있을 확률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때 당시에 이와쿠라 도모미가 고메이 천황을 이제 모시고서 바깥에 이제 자명을 나가게 됩니다. 고메이 천황은 여전히 이와쿠라를 총애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아무래도 친조슈번이나 동학파를 지지하는 그런 조정 대신들의 견제 때문에 당장은 이제 이와쿠라를 복직을 못 시키고 있지만 어쨌거나 좀 나름 총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유흥상무로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이와쿠라를 나름 또 이제 위로를 할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고메이 천황은 이와쿠라가 미리 준비한 교토 시내의 연회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소에 총애를 하던 게이샤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한참 이제 여기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술이 뭐 이제 막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뱃속에서 신호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창 흥이 오른 고메이 천왕은 화장실을 찾게 돼요. 비록 황궁이 아닌 교토 시내에 위치한 연회장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천왕이 방문할 곳이다 보니까 화장실 또 하나 아주 크고 럭셔리하게 개조를 해뒀겠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천왕 혼자 가서 볼일도 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용무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옛날 그 시대에는요, 높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진짜 볼일만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뭐 이제 은밀한 그런 대화도 오가기도 하고 또 나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크고 럭셔리하게 지었을 터인데 아무튼 고메이 천왕은 이렇게 럭셔리하게 차려놓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재래식 변기를 쓰는 시절이다 보니까 딱 이제 바지를 내리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게 됐던 거죠.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당연히 그 아래에 용변들을 모아놓는 그런 구덩이가 있을 것이고 그 저장 구덩이가 제법 크잖아요. 솔직히 사람 두세 명 들어가서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큰 공간으로 파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가가지고 저런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변기 아래에 그 커다란 구덩이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조슈원의 하급 무사였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대변 구덩이에 숨어있던 이토, 고메이 천왕이 멋모리고 바지를 내리고서 쭈그리고 앉자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바로 창을 내질러서 고메이 천왕의 항문을 뚫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문을 뚫고 들어간 이 창날이 그대로 내장 기관을 파괴를 해가지고 고메이 천왕 여기서 그만 즉사를 하게 됐던 거죠. 이토의 일격으로 고메이 천왕은 창조지간의 세상을 뜨게 되었고 싸늘하게 식은 천왕의 시신은 비밀리에 황궁 안으로 모셔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토가 고메이 천왕의 항문을 관통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메이 천왕의 시신 겉보기에는요 딱히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살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조슈번 측에서는 미리 어이들을 매수해뒀기 때문에 고메이 천왕의 사망 원인은 당연히 이제 타살, 암살이 아니라 당시 이제 고메이 천왕이 또 천연두로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연두로 인한 병사로 발표가 되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메이 천왕이 불과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에 뜸에 따라서 15세의 어린 아들 무스히토, 그 유명한 무스히토가 천왕 자리에 즉위하면서 메이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메이 천왕이 창조지간의 세상을 뜸에 따라서 고메이 천왕이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일본 전국을 장악하고자 했던 요시노부는 쇼군에 취임한 지 불과 20일 만에 공식적인 발표는 1월 30일 날 발표가 됐겠죠. 그래서 불과 취임한 지 20일 만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어요. 물론 고메이 천왕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천연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딱 해드린 얘기는 사실은 이게 정사 이야기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제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풍문이에요. 어디까지나 풍문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토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풍문이 도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퍼뜨린 허황된 음모론이다. 저런 거 믿을 필요 없다 하면서 음모론으로 치부를 하고서 넘어갔지만, 흥미롭게도 당대 사람들은 이 음모론을 꽤나 광범위하게 믿었다라고 하죠. 심지어 이토의 고메이 천왕 암살 사건 이 음모론 이야기는요 조선에도 소문이 꽤나 퍼지게 돼요. 어느 정도로 퍼졌냐면은 아주 먼 훗날에 안중근이 이토를 하얼빈에서 처단했을 때 그때 일본 법정에 가서 내세웠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토는 우리 조선에도 아주 악랄한 나쁜 놈이지만 너네 일본에서도 역적 아니냐.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이토가 저런 식으로 고메이 천왕을 시해했다며 왜 저렇게 천왕을 시해한 역적놈이 일본의 최고 권력을 차지한 이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토 처단을 명분 중 하나로 거론했던 게 요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안중근이 이 소문을 듣고서 이토 처단을 명분으로 내세울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소문이 당대 광범위하게 퍼졌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지만 이런 음모론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이토는 묘하게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했다라고 하죠. 물론 일본에서 최초로 상하수도가 연결된 수세식 양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세식 양변기는 고메이 천황이 죽은 다음부터도 한 20년 정도는 이제 가야지 나오는 거예요. 조선에도 한 1900년대 초반쯤 가면은 덕수궁에 이런 수세식 양변기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 석조전에.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게 한참 후에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수세식 양변기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토는 묘하게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질 않고 오로지 이것만 썼다라는 거죠. 물론 이토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새로운 문물이 나왔으니까 또 편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물을 사람들한테 장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거다. 먼저 국가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했겠지만 당대 사람들은 뭐라고 쓴 거랬냐면은 야, 이토가 저거 수세식 변기 쓰는 거 보니까 그 진짠가 보다. 본인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토는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고메이 천황의 시해범 그리고 똥꼬슬레이어로 계속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죠. 하여튼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고메이 천황의 붕어 소식이 알려지자 온 일본 천지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메이 천황으로부터 완전히 조적으로 찍혀서 명분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조슈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사회생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천황은 아직 나이도 어린데다가 부왕처럼 요시노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냐, 그 부분도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왕의 경우에는 조슈번을 아주 극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히 새로운 메이지 천황은 조슈번을 그렇게까지 극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다 이제 이런 게 중립 기여를 바꾸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슈번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마침 조슈번 야마구치 성에서는 해마다 행하는 연례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가신들이 번주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면서 올해는 에도 막부를 토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죠. 굉장히 비장한 의식이죠. 세키가라 전투에서 패배한 이래에 무려 260여 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 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조슈원이 어떻게 에도 막부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의례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번주가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드디어 조슈번주 모리 다카치카는 올해는 도쿠가와를 토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이로써 마침내 조슈번은 260여 년의 와신 상담 끝에 무력으로 에도 막부를 토벌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슈번은 에도 막부를 무력으로 아예 토벌을 하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도망 노선에 불을 지피게 되는데 상대는 이제 나름 산전수전 다 겪은 상당히 이제 노련한 정치인인 도쿠가와 요시노부죠. 나이는 젊지만 나름 좀 노련한 친구예요. 요시노부라고 해서 마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요시노부는 현재 이 혼란한 일본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심산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